RPM 27쪽의 15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것과 같은 집합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차집합은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을 활용하려면 항상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죠? 요거와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요 부분이 똑같이 생겼죠. 요걸 묶어주겠습니다. A의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요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생각납니다.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해주면 자, 요 부분이 B하고 가운데 거 뒤집히고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교집합이고 여기 바깥에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우리가 차집합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A에서 비교집합 C를 뺀 것, 차집합시킨 것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5번에 보이네요.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5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차집합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를 차집합을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느낌이에요?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작은 놈, 큰 놈이란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애가 작은 놈, 밖에 포함하고 있는 애가 큰 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은 바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찾아 놓은 상황에서 이제 요 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중괄호 안에서 요거 B차집합 A부터 볼까요? B차집합 A면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보니까 요거 교집합 B, B 교집합 요게 겹치네요. 자, 따라서 B 교집합을 이렇게 앞으로 빼면은 요게 뭐가 남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남을 겁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괄호에선 A가 남았고 두 번째 괄호에선 얘가 남았고 가운데 합집합이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바꿨더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전체 집합이죠. 그렇다면 A 교집합, B 교집합 전체 집합입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그냥 B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 다 정리한 결과는 A 교집합 B 이렇게 됐는데요. A와 B는 아까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은 A가 작은 놈, B가 큰 놈이었거든요. A가 B에 포함되는. 자, 그럼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둘이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작은 놈, 큰 놈을 교집합 시키게 되면 작은 놈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A가 나오게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놈, 큰 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우리가 집합을 바꿔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59번 문제입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자, 기억을 보시면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A에서 A 합집합 B를 빼는 거예요. 차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와 A 합집합 B는 당연히 작은 놈과 큰 놈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A 합집합 B가 무조건 A를 포함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공집합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A는 여기인데요. A에서 A 차집합 B, A 차집합 B면 어딘가요? A에서 A 차집합 B면은 요거가 A 차집합 B죠. 요렇게가 A 차집합 B인데 그럼 분홍색에서 초록색을 뺐습니다. 초록색을 빼면은 어디가 남냐면 여기가 남잖아요. 여기가 남죠. 여기가 이렇게 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A 합집합 B가 아니고요. A 합집합 B가 아니고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했어야지 맞는 식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생각해보면 A 교집합 B에서 A 교집합 B면은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A 교집합 C, A 교집합 C면은 요거잖아요. 요거를
뺐습니다. 차집합을 했어요. 그럼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겠죠. 여기만. 요렇게만 남을 텐데,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A 교집합 B에서 C를 뺀 것과 같나? 자 봅시다. A 교집합 B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칠했던 분홍색이거든요. 거기에서 C를 다 뺀다고 해도 남는 건 요것만 남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므로 디귿은 맞구나.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해 보시면 맞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볼게요. 리을은 A에서 B 합집합 C를 뺐습니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요렇게 은행잎 모양이죠. 요 은행잎 모양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이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의 교집합이냐? 옆에다 하나 더 그려놓고 비교해 볼까요?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요. 요렇게가 A 차집합 B입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C, A에서 C를 뺐어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A 차집합 C죠. 그죠? 그럼 지금 색칠된 분홍색과 연두색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 어딘가 생각해 보면 여기네요. 그쵸? 여기. 그래서 옆에 그려놓은 그림과 똑같이 요 은행잎 모양이 색칠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아서요. 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해주면 좋죠. 네, 16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뿌려줄게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여기는 순서도 바꿨을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이걸로 묶어주세요. 묶어주면은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거 전체 집합인 거 알죠? 얘가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A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정리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괄호를 정리한 게 지금 A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A와 B를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어요. 이런 뜻이고요. 이런 거 보자마자 우리는 아하, 교집합해서 나온 애가 작은 놈, 상대방이 큰 놈. 결국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결론을 얻고 그리고 기억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된다고 해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일 이유는 없죠. A가 B에 포함되면은 합집합하면은 큰 놈이 나오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B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쵸? 기억 틀렸고요. A에서 B를 차집합을 했습니다.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맞는 말이고요. 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 자, 요거는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요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요렇게 겉에 있는 애가 지금 B죠. 겉에 있는 애가 B고 B를 요렇게 안쪽에 축소해가지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좀 더 축소할까요? 자, 요렇게 A. 그래서 안쪽에 A가 들어가 있고 바깥에 B가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바깥 부분, 자, A의 이렇게 바깥 부분과 A의 바깥 부분과 그 다음에 B 전체. 자, 요렇게 이게 A 여집합이고요. B 전체, B 전체면은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자, 지금 분홍색 부분과 연두색 부분을 합집합을 시켰다. 그러면 봅시다. 전체 집합이 모두 색칠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요거는 맞다.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을 시켰더니 전체 집합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드모르간. 근데 지금은 A와 B가 작은 놈, 큰 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A와 B를 합집합하게 되면은 큰 놈이 나옵니다. 그쵸? A, B 중에 지금 큰 놈이 누구냐면 B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B의 여집합. 그지?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니까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A의 여집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만 쓰시면 되겠네요. 네, 16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좀 정리를 해갖고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우리가 B차집합 A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도 좀 순서만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뒤로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앞에 남는 것은 얘랑 얘랑 합집합이죠. B의 여집합, 합집합, B. 근데 B하고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얘는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집합과 이 친구의 교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만큼을 정리한 거거든요. 요만큼을 정리해가지고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요거를 항상 드모르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양쪽에서 여집합을 떼버리고 생각하면 A 교집합 B가 B하고 같다. 이걸 얘기해주는 식입니다. 그러면 두 집합을 교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그 교집합에서 나온 친구가 작은 놈이었죠. 작은 놈, A가 큰 놈. 네, 그래서 지금은 A가 B를 포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A가 큰 놈, B가 작은 놈이니까 A가 B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고르시면 되는데 딱 보니까 1번이네요. 그렇죠?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면 어떤 의미를 갖는 식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놈, 큰 놈으로 보는 연습은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